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꿈 해몽이 아니고요, 우리가 꾸는 꿈에 대해서 그것을 해몽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보통 분들이 저한테 꿈 얘기도 덜어 하세요. 근데 그 꿈을 듣고 있으면은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면은, 자, 이가 빠진 꿈이다. 그러면은, 그래요, 법사님, 꿈에서 제 이가 빠졌어요. 이 꿈은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물어요. 그게 앞니입니까? 아랫니입니까? 윗니입니까? 아랫니입니까? 앞니입니까? 어금니입니까? 물어요. 그러면은, 앞니요. 이 꿈이 뭐예요? 제가 이 꿈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예를 들게요. 소설 예를 들게요. 소설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승전결이죠. 자, 로맨스 소설을 내가 읽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서점에 가서 그 로맨스 소설을 샀을 때, 자, 그 로맨스 소설이라는 것만 보면 대충 짐작은 가지고 그 내용을 안 봐도 뭐다, 분명히 남자 여자가 나올 거야. 그리고 둘이 사랑하는 걸 거야. 그러다가 헤어지겠지. 그래서 다시 만나겠지. 그래서 결말은 두 개다. 새드 엔딩 아니면 해피 엔딩. 두 개다. 근데 우리가 로맨스 소설을 왜 봅니까? 일말에 전개되는 내용이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요. 자, 단순하잖아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 근데 둘이 너무 첫눈에 너무 반했어. 근데 우연히 봤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갔어. 근데 둘 다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친구의 소개팅으로 나갔는데 상대방끼리 다 만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돼요?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서 중간에 어떤 서로 간의 입장차, 생각차 때문에 헤어져요.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사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다시 우연한 기회로 만나서 재결합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영원히 행복하며 아들, 딸 7명씩 놓고 잘 살았습니다. 또 어떤 결말은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한쪽이. 자, 꿈도 똑같다고요. 꿈에서는 분명히 배경이란 게 있어요.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아다녔다. 그러면 그 하늘을 날아다닐 때 밤이었냐 낮이었냐, 혹은 구름을 뚫고 날아다녔냐, 아니면은 그냥 산만 넘었냐 날아다니면서, 아니면 날아다니면서 어떤 악의 무리를 날아다니면서 해치웠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이게 바로 요즘에 꿈 해몽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빨이 빠진 꿈이다. 그러면 꿈 해몽을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심걱정이란 게, 제 근심걱정이 해결된다고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갖고 근심걱정? 나는 근심걱정이 없는데 뭐지? 그렇게 된다고요. 예를 들면 꿈속에서 애가 울었다. 애가 울면은 뭐라고 많이 나와요? 우환이라 그러잖아.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근데 그 애를 꿈에서 애가 나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애 손을 잡고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가는데 나보고 엄마라고 쫓아서 내 다리에 안겨서 울었다. 그게 근심걱정이 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앞선 예시의 꿈을 꿨을 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어떤 할머니가 당신한테 동자를 데리고 왔다. 근데 이 동자가 다리를 안고 엄마라고 울었으니까 당신은 알고 있었는데 이 동자를 지금까지 몰랐던 거다. 그래서 재결합을 해서 너무 반가워서 동자가 울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무슨 굿할 때 어디 동자라고 해서 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때만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동자를 위해서, 그 동자가 나를 위해서 저래가 불을 좀 켜달라 했는데 내가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고요. 무당들도 똑같아요. 무당분들이 무당을 되기 전이나 아니면 되고 난 뒤나 꿈 얘기를 저한테 한 번씩 물어요. 그럼 어떤 할머니가 나왔대. 근데 이 할머니가 나한테 선물을 주고 갔대. 그게 뭘까요? 물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말하죠.
그 할머니가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색깔이 무엇입니까? 그 할머니가 줬던 곳이 집이었습니까? 바깥이었습니까? 집이었다면 초가집이었습니까? 뭐 기아집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99칸짜리 대거 같은 집이었습니까? 이 할머니가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선물을 주는데 그게 보자기에 쌓여졌습니까? 보자기는 무슨 색이었습니까? 모양은 네모였습니까? 동그라미입니까? 받았을 때 당신이 왼손으로 받았습니까? 오른손으로 받았습니까? 물어요. 물으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요. 선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얘기를 듣고 꿈 해몽이라는 것을 할 때 그냥 앞에처럼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선물을 어떤 포장지 사서 어떻게 생긴 할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줬다 그것까지를 알아서 세세하게 더 해석을 하는 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두 번째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꿈을 꿨는데 잊어먹었다. 자, 이 꿈이란 것은 예지몽이란 개념도 있지만은 이 정신학적으로 볼 때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내 무의식 중에 있는 나의 어떤 게 꿈으로 표출이 되는 표현 방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만히 놔둬라 그래요. 핵심적인 내용 같으면 또 꾼다. 만약에 내 안에 표현되어 있던 내재되어 잠재되어 있던 어떤 무의식이 표현된 꿈이라고 하면은 한번 그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예지몽이라고 한다면은 또 꾸겠죠. 그와 유사한 꿈이. 그리고 이 나의 예지몽이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어떤 거를 봤을 때 그 꿈이 생각이 나요. 근데 생각 안 나면 놔둬라 그거예요. 너무 그것을 막 꺼내지 말고 이것은 내 안에 내재 잠재되어 있던 나의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내가 표현 못하는 방식이 내출되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것은 일반인들은 꿈을 꿔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무당들은 이 꿈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도 하나의 직위처럼 힌트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하루 저녁에 꿈을 7가지를 꾼대요. 그거를 기억을 다 해요. 여기서는 저는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한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한다고 해도 7가지를 1년 지나 꾸면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꿈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만약에 나에 대한 예지몽이란 꿈이다. 그러면 이 꿈을 꾼 지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꿈은 잊어먹어요. 꿈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 제가 앞선 강의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중간중간 얘기를 했어요. 시와 때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온 조상들이 자신을 알아달라고 어떤 표현을 하거나 표출을 하는 방식이 그때 잡지 못하면은 시와 때가 지나게 되면은 이분들은 없어지고 그 다음 분이 나선다. 그래서 시와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꿈도 똑같아요. 6개월 전에 꿨다 혹은 1년 전에 꾼 꿈이다. 그것은 지워버리시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이 꿈으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꿈의 예지몽에 대한 유효기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6개월 전에 꾼 꿈이 1년 뒤에도 꾸고 2년 뒤에도 비슷한 꿈을 꿨다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나한테는 그것을 잡을 때와 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 찾고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으로는 꿈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올릴 겁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도움이 조금 되시라고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부터 꿈 얘기를 할 때는 그 배경까지도 생각을 하고 맞춰보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꿈이라고 단순하게 그 핵심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배경까지 봐야지 더 정확하다. 그게 핵심이었고요. 아마 잘 전달이 된 듯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꿈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